2번 문제입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의 사상가, 한번 누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새로운 기술적 행위 능력은 그 거대한 힘으로 인해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책임을 강요하게 된다. 책임이라는 부분에 좀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책임, 여기도 같이 좀 표시해 주세요.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자, 이거 누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죠. 그 발전해 가고 있는 와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킨 것뿐인데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연,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생존 여부까지도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상가, 즉 요나스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 행위 능력이 예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책임을 강요하게 된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서 이 자행되는 많은 일들에 대한 무엇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스가 얘기하는 이 책임은요, 우리가 지금 행한 그 일들, 우리가 이미 행한 그 일들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책임도 예견적으로, 미리 예방적으로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 바로 요나스이고요. 요나스가 이야기한 이 부분은요, 바로 생태학적 정언명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생태학적 정언명법,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계속해서 우리 미래 세대 후손까지 쭉 살아갈 수 있을 그 정도가 되도록 행위하라 라고 하는 생태학적 정언명법 요나스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나 한번 볼까요? 질문자가 물어보죠. 현 세대는 기술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우리 지금 얘기했었던 거 있었어요. 기술 너무 지나치게 발달을 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책임을 지나치게 지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떻게? 미리미리 조심하자. 미리미리 성찰해보자 라는 교훈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말, 어떤 말들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기술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지 않는지 검토한다. 이거 어디에 나와 있었어?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었어요. 어떻게? 너의 행위가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잖아요. 즉 이 부분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기억 맞는 이야기 됩니다. 니은입니다.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숙고해야 합니다. 기술이 가져올 결과,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리 어떻게 예측하고 예방적으로 무엇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윤리적으로 미리 숙고를 해보아야 된다. 특히나 요나스는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했느냐면,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물론 좋은 점들도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같이 수반되는 부작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에 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요, 그 부작용들, 앞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겨나게 될 그 많은 안 좋은 점들, 위험, 위기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공포라고 불렀어요. 공포.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공포를 미리 발견해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도 부르죠.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그래서 숙고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 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기술로 확장된 권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좀 표시해 주세요. 확장된 권력, 기술로 확장된 권력의 크기. 기술로 확장된 권력의 크기가 뭐겠어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술이 확장됨에 따라서, 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힘, 우리 기술로 인한 우리 인간의 힘도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기술로 인한 인간의 힘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파괴하는 그 자연의 범위도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대상의 범위도 당연히 넓어지게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기술로 확장된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디귿, 맞는 선지입니다. 리을입니다. 기술 발전의 결과에 대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호혜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호혜적인 책임이라는 말 너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나스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책임?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 윤리를 이야기를 한 사람이 요나스잖아요. 그런데 이때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주체,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느냐면 여기에 있는 현 세대밖에 없어요. 미래 세대는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미래 세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 세대에게는 그래서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죠. 책임을 질 수도 없고요. 책임을 지는 주체도 아니고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현 세대밖에 없다.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호혜적인 책임이 아니죠. 누가 지는, 현 세대가 지는 호혜적이 아닌 일방적인 책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현 세대의 일방적인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 요나스이죠. 따라서 리을은 옳지 않은 선지, 옳은 거 골라주시면요.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4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